안녕하세요. 감정약국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인사드립니다. 아무도 모르게 찾아든 그리움이 오늘도 마음을 흔들었나요? 보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자꾸 그 사람에게로 향하고 있지는 않나요?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을지도 모를 그 사람, 내가 보내지 못한 말 한 줄, 전하지 못한 감정 하나, 그게 하루에도 몇 번씩 당신을 무너뜨리지는 않나요? 지금 이 영상을 들으러 온 당신은 아마도 아주 조용한 울음을 삼키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연락이라는 단어 하나로도 마음이 요동치고 보낼까 참을까 써놓고 지우기를 반복했을 수도 있겠죠. 그 마음, 그 흐름, 그 에너지. 우리는 오늘 그것을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연락하고 싶은데 하면 안 되는 걸까? 이 질문은 단순히 할까 말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인간 존재가 타인과 맺는 깊은 연결에 대한 질문이고 자기 정체성과 감정의 순환, 그리고 우주적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고통을 기억하고 사랑을 흘려보내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락하고 싶은 마음은 충동이 아닙니다. 그건 애초에 무너진 나와의 연결을 회복하고 싶은 내면의 외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투사합니다. 사랑 안에, 관계 안에. 어떤 사람은 나를 너무도 따뜻하게 감싸줬고 어떤 사람은 나의 모든 감정을 일으키게 만들었죠. 그 사람이 떠난다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확인되던 나 자신이 무너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때의 나, 그 사랑받던 나, 존재를 확인받던 나를 다시 느끼고 싶어서 그 사람에게 연락하고 싶은 거예요.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모든 존재는 고립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을 통해 그 고립을 해소하려 하죠. 그러니 이별은 단순한 관계의 종료가 아니라 존재의 해체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뇌 안에 안전 회로를 만듭니다. 그 회로는 이별 후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마음만은 여전히 그때를 살아갑니다. 연락을 참아야 한다는 말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억눌려 있습니다. 그리움, 후회, 미련, 외로움, 그리고 두려움까지. 연락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성적 결론과 연락하고 싶은 본능 사이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흔들립니다. 당신이 지금 연락하고 싶은 이유는 그 사람이 필요해서가 아닐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 감정을 느끼고 있는 지금의 나가 너무 아파서 그 아픔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걸 해결해줄 누군가가 절실해서 그게 바로 그 사람이었기에. 하지만 우주의 흐름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진짜 치유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 에너지는 기억을 가지고 흐릅니다. 사랑했던 사람과 주고받았던 감정은 그 사람이 떠난 후에도 당신의 몸 어딘가, 영혼 어딘가에 남아 작은 떨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가끔 아무 이유 없이 그 사람이 떠오르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하죠.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깊이 사랑했고 진심이었으며 아직도 그 흔적이 온전히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락하고 싶은 마음을 누르지 마세요. 그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감정을 그대로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일이에요. 지금 이 마음은 어디서 오는 걸까?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원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때의 나를 원하고 있는 걸까?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조용히 던져보세요. 답은 아직 없어도 괜찮아요. 질문이 시작된 그 순간 회복도 이미 시작되고 있으니까요. 감정약국은 그 질문을 함께 안고 걸어갈 거예요. 당신의 외로운 밤에도 연락하지 못해 울고 있는 새벽에도 우리는 함께 있어줄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이 감정은 과연 사랑일까요? 아니면 집착일까요? 그 경계는 참으로 흐릿합니다. 사랑이라 믿고 있었던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나를 괴롭히고 그리움이라 여겼던 감정이 나를 끝없이 무너뜨릴 때 우리는 조용히 질문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사랑이 맞을까? 사랑은 원래 이렇게 아픈 걸까? 왜 나는 이토록 무너지는 걸까? 하지만 감정의 본질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언어로 정의하려 하지만 감정은 논리나 이성의 경계 바깥에서 움직이죠. 그리움이라는 감정은 꼭 그 사람 자체를 향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공간, 그 사람을 통해 내가 경험했던 나, 그 모든 기억과 감정의 조각들이 뭉쳐 지금 이 깊고 복잡한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연애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감정의 투사라 말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느낄 수 있었던 감정, 존재로서의 안정감,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신, 그리고 외롭지 않다는 감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연락하고 싶은 이유는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그 사람과 함께 있던 그 시절의 내 모습이 그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별 후 우리는 종종 존재가 지워진 듯한 상실감을 경험합니다. 사랑을 잃었다는 슬픔보다 더 무거운 것은 사랑받던 내가 사라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그 사람에게 손을 뻗고 싶어집니다. 그 사람이 다시 나를 바라봐 준다면 내가 다시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질까봐. 하지만 이 감정의 중심에는 때때로 사랑보다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집착은 내가 아닌 나의 공허함이 사랑을 붙잡는 방식입니다. 그 사람이 있어야만 내가 괜찮다고 느끼는 상태, 그 사람의 반응 하나하나에 마음이 흔들리는 상태,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단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은 어떤 결핍이 만든 그림자일 수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애착 불안이라고 부릅니다. 어릴 적 정서적으로 불안정했던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의 인정과 관심에 민감해집니다. 사랑을 받는 순간엔 너무 행복하지만 작은 거리감에도 쉽게 불안을 느끼고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상대를 더 집요하게 치게 되죠.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를 힘들게 하거나 자신을 더 초라하게 만드는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사랑은 본래 자유로운 감정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어도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지 않아도 그 사람이 행복하다면 기꺼이 웃어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사랑입니다. 반면 집착은 통제입니다. 그 사람이 나만을 바라보길 원하고 나만을 사랑해 주길 바라고 그 사람의 행복이 나 없이 완성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합니다. 철학자 에리 프롬은 말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며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증명받으려는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존재함으로써 내 삶이 확장되는 감정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 나를 확인받고 싶은 걸까? 사랑은 때로 기다림이고 침묵이고 내려놓음입니다. 내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연락하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사람에 대한 배려보다는 나의 아픔을 덜기 위한 수단이라면 그건 집착의 언어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 감정은 누구나 겪는 과정이에요. 당신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힘든 건 사랑을 진심으로 했기 때문이고 그 감정을 너무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흘러야 정화됩니다. 지금 이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그저 그대로 바라보세요. 나는 지금 사랑을 하고 싶은 걸까? 아니면 외로움을 견디고 있는 걸까? 이 물음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감정은 조금씩 본질을 드러내고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회복을 향해 나아갈 거예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복잡한 감정들, 그것이 사랑이든 집착이든 당신의 마음은 소중하고 정직한 겁니다. 감정 약국은 그 감정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당신의 감정을 조금 더 다정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도 곁에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은 서서히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 얼마나 그 사람을 떠올렸나요? 그 사람의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도
그 사람의 소셜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그 마음은 이미 수백 번 그 사람의 세계를 맴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밤은 특히 더 그렇죠. 하루의 끝,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시간,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고 혼자 남은 방 안에서 내 호흡 소리만 들리는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의 감정은 더 선명해지고 그 사람은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또 한 번 마음은 연락이라는 단어 앞에 멈춰서죠. 하고 싶다. 정말 하고 싶다. 지금쯤은 괜찮지 않을까? 혹시 그 사람도 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는 그 생각 속에서 수없이 흔들리고 자신을 다독이면서도 결국은 그 사람을 향한 창문을 열어두곤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안엔 단순한 미련이나 그리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당신의 외로움, 당신의 상처, 당신의 존재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의 충동 상태라 부릅니다. 감정이 극대화되었을 때 우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이성보다 감정이 판단을 주도하게 되죠. 이럴 때 우리는 충동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마음을 억누른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다만 다른 방식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꿈으로, 눈물로, 신체의 긴장으로, 혹은 자기 비난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 오늘 이 밤 그 마음을 억누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마음이 당신을 휘감지 않도록 조용히 그 마음 옆에 앉아줄 수 있다면 좋겠어요. 당신은 지금 사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느꼈던 온기와 안심, 존재의 확인을 다시 경험하고 싶은 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존재의 불안을 해소하려 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였던 시간,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체온, 그것들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당신에게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감각을 주는 증거였을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을 잊는다는 것은 그 감각을 잃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잊는다는 것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감각을 새롭게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진짜로 그리워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을 때의 당신 자신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감정을 느끼고 있는 당신도 여전히 그 사람과 같아요. 당신은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이고 누군가에게 다정한 마음을 나누었던 존재이고 지금도 그 사랑의 파동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주는 모든 존재의 진동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나눈 사랑, 나눴던 감정, 흐느꼈던 밤, 그 모든 것이 당신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너지의 법칙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감정이든 억지로 멈추면 고통이 되지만 흘러가게 하면 그것은 빛이 된다. 지금 당신의 감정을 멈추게 하지 마세요. 오늘은 그 마음을 글로 써보세요. 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마음이 머무는 곳에 문장을 두세요. 가령 이렇게 말이죠. 나는 지금도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나는 아직 그 마음을 다 쏟지 못했을 뿐이야. 나는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흘러도 이 마음은 나를 아프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언젠가 그 사람을 떠올리며 미소 지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하나하나 적어 내려갈 때 그 글이 당신을 감싸줄 거예요. 이건 자기 위로가 아닙니다. 이건 자기 복원의 힘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사랑도 분노도 아닌 내가 나를 받아들이는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결국 누구보다 단단해지고 다시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밤 당신이 그 사람을 향해 마음이 흐르더라도 괜찮아요. 그 마음을 억누르지 않고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치유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에게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다시 올라왔다면 혹은 그 사람의 이름 썩자가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오른다면 당신은 지금 아주 인간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감정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고 그 관계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증명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감정이 당신을 삼키지 않도록 조금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이 시기를 지나야 합니다. 단순히 있자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요. 감정은 억지로 멈춘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참지 말고 흘려보내는 방법을 함께 정리해 볼게요. 하나, 연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패턴을 끊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특정 시간, 특정 장소, 특정 감정 상태에서 반복적인 행동을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잠들기 직전 침대에 누웠을 때 그 사람이 자주 보내던 시간대, 혼자 밥을 먹는 저녁 시간. 이러한 루틴은 곧 그 사람과 연결된 감정을 다시 재생시킵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습관을 재편성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10분간 짧은 글을 쓰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그 사람에게 쓰는 편지 형식도 괜찮고 오늘의 감정을 정리하는 글도 좋습니다. 쓰는 행위는 연락보다 훨씬 강력한 감정 해소 작용을 합니다. 둘, 감정 충동은 20분이 지나면 가라앉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듯 강한 충동은 대개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느끼죠. 그럴 땐 지금 내가 느끼는 충동은 진짜가 아니라 파도다라고 인식해 보세요. 심호흡을 하며 마시는 공기의 냄새, 내 몸의 긴장 상태, 지금 이 순간의 촉각에 집중해 보는 겁니다. 지금 이 방 안에 있는 나를 자각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빠르게 이완됩니다. 셋. 상대가 나를 잊었을까? 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완전히 잊었는지 아닐지를 따지는 순간 당신의 감정은 외부의 반응에 종속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 이후의 시간은 상대가 기억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당신은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만을 살아온 게 아니라 당신 혼자만의 삶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나는 지금 나 자신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지? 넷. 기다리는 마음 대신 준비하는 마음으로 전환해 보세요. 재회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기다림에만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다림은 정체되고 정체는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그 자존감의 결핍은 결국 다시 상대를 향한 충동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마음은 다릅니다.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말하고 싶은 것, 나의 삶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나는 어떤 모습일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준비는 나를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다섯. 단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완전히 끊는 게 너무 무섭다고. 하지만 단절은 사랑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애정의 반대는 무관심이 아니라 소멸입니다. 그리고 단절은 소멸이 아니라 자기 회복의 공간입니다. 오히려 관계를 완전히 끊어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의 부재를 견디는 훈련을 할 수 없습니다. 단절은 있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다시 붙잡기 위해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섯. 감정의 기록을 남기세요. 그 사람과의 연락이 그리워질 때마다 그 관계에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적어보세요. 좋았던 것보다 힘들었던 것을 중심으로 정리해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이별 후 기억의 왜곡을 겪습니다. 아팠던 순간보다 설렜던 순간이 더 생생하게 떠오르니까요. 하지만 그 기억이 편향된 채로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이상화된 이미지로 존재하게 되고 그 환상은 다시 연락이라는 유혹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기록은 그 환상을 깰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미래의 당신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 감정이 사랑일 수도 있고 그리움일 수도 있으며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이름을 붙이든 지금 당신의 감정은 정당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당신의 삶을 마비시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통해 무엇을 배웠나요? 그리고 지금 무엇을 놓아야 하나요? 연락하고 싶은 그 순간,
그리움이 폭발할 것 같은 그 밤, 그 시간을 이겨내기 위한 도구를 스스로에게 주세요. 그것이 바로 자기 사랑이고 그 사랑이 당신을 다시 살아가게 할 힘이 되어줄 거예요. 감정 약국은 언제나 말없이 당신 곁에 앉아 있을게요. 가장 아팠던 순간이 가장 단단한 나를 만드는 시간이라는 걸 당신이 조금씩 느끼게 될 그날까지.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곧 웃을 수 있을 거예요. 연락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이후 그 결심을 이어가고 있는 당신은 이미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있는 것?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아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그 사람 없이도 괜찮은 나를 회복하는 것. 사랑이 지나간 자리는 언제나 텅 비어 보입니다. 함께 걷던 길을 혼자 걸을 때, 같이 듣던 음악을 혼자 들을 때, 이 모든 일상이 낯설게 느껴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빈자리는 그냥 허공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스스로로 채워야 할 공간이고, 다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정 약국은 이 공간을 조금씩 회복해가는 자기 돌봄의 루틴을 함께 나눠드리려 합니다. 첫째, 하루에 딱 한 번 나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세요. 우리는 사랑할 땐 참 다정했습니다. 그 사람이 힘들다 하면 따뜻한 말을 해주었고, 그 사람이 지쳐 보이면 오늘 고생 많았어라고 속삭였죠. 하지만 정작 나 자신에게는 얼마나 무심했나요? 하루 중 단 1분이라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오늘도 참 잘했어. 이 감정 버텨줘서 고마워. 아직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이 말들이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복될수록 뇌는 나는 소중하다는 감각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둘째, 감정에만 머물지 말고 감각을 자주 깨우세요. 우리는 슬플수록 생각에 갇히고 머릿속으로만 감정을 되새김질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건 몸의 감각을 깨우는 일입니다. 햇빛을 받으며 산책하기,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느낌을 천천히 느끼기, 좋아하는 차 한 잔을 마시며 향에 집중하기. 이런 단순한 행동이 내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감각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 사람의 세계에서 빠져나와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존재하는 자신을 다시 느끼게 도와주는 방법이에요. 셋째, 나를 위한 새로운 선택 하나를 해보세요. 그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정지시켜 놓지 마세요. 작은 변화라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식당을 가본다거나 읽어보고 싶었던 책을 꺼내거나 하고 싶었던 취미를 아주 조금 시작해보는 겁니다. 그건 그 사람을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삶을 다시 움직이기 위한 시작점입니다. 사랑은 내 삶에 온기와 의미를 주지만 그 사랑이 사라졌다고 해서 내 삶 전체가 멈출 수는 없어요. 넷째, 감정의 출구를 만들어 두세요. 우리는 감정을 참는 걸 잘하는 법부터 배웁니다. 참는 것이 어른스럽다고 배웠고 참는 것이 강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감정은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의 기억이 떠오르면 그 기억을 꾹 누르지 말고 글로 써보세요. 나는 그때 참 외로웠어. 그 사람은 좋았지만 나를 외롭게 했어. 글은 감정을 밖으로 옮기는 가장 안전한 통로입니다. 감정이 머리와 가슴에만 머물면 고통이 되지만 글로 써내려가면 그것은 해석이 되고 기억이 되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된 감정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용서하지 않아도 이해하려 노력해 보세요. 용서는 어떤 사람에게 너무 빠른 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왜 그 사람이 그랬을까를 조용히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 안의 억울함과 분노는 조금씩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들, 그 사람의 상처, 그 사람의 두려움. 이해하려는 노력이 꼭 그 사람을 위한 건 아닙니다. 그건 결국 내 마음에 얽힌 매듭을 천천히 풀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곧 내가 왜 그렇게 아팠는가를 이해하는 일이기도 해요.
마지막. 이 시간을 결핍의 시간이 아니라 성장의 시간으로 바꿔주세요. 그 사람이 없는 시간은 처음엔 결핍이고 상실이고 고통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으로 바꾸면 그 공백은 오히려 회복과 재탄생의 시간이 됩니다. 지금 당신은 잃은 것이 아니라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돌보지 못했던 나를, 묻어두었던 감정을, 잊고 살았던 내 목소리를, 그 사람을 사랑했던 것보다 이제는 나를 더 깊이 사랑할 시간입니다. 감정 약국은 이 여정의 길목마다 말없이 작은 의자를 내어드릴게요. 지쳤다면 앉아서 울어도 좋고 괜찮다면 이어서 걸어도 괜찮아요. 이 모든 시간이 당신을 더 넓고 깊은 사랑으로 이끌어 줄 거예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차리는 오늘이 다시 살아가는 첫날입니다. 헤어진 후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면 아마도 당신은 지금 이런 생각에 잠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를 다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 그 생각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별의 깊이를 경험한 뒤 같은 마음을 품습니다. 그만큼 그 사랑이 진심이었다는 뜻이고 그만큼 그 사람이 당신의 세계에 깊이 들어와 있었단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남긴 상처는 단순히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구축했던 세계가 사라졌기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함께 보낸 계절, 공유했던 언어, 익숙해진 리듬.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사랑을 시작하는 건 무너진 집터 위에 다시 집을 지으려는 마음과 같죠. 하지만 중요한 건 당신은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첫째, 지금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스스로에게 허락하세요. 우리는 어릴 적부터 사랑은 곧 행복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상태는 곧 결핍이라고 착각하곤 하죠. 하지만 어떤 상처는 그 자체로 충분한 존재의 경험입니다. 사랑을 하지 않는 지금의 시간도 당신에게 꼭 필요한 감정의 정지, 감정의 숙성입니다. 무리해서 누군가를 만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은 다시 나에게 다가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나는 당분간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그 말은 상처가 만든 벽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는 울타리입니다. 둘째, 다시 사랑할 수 없을 거란 생각은 두려움의 언어입니다. 당신은 다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아프고 싶지 않은 사람일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마음입니다. 한번 진심을 다했던 사람일수록 상처의 깊이도 크니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정 기억의 방어 작용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아팠던 고통을 뇌는 기억하고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자동적으로 차단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니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왜 나는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할까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구나라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그 감정에 천천히 공간을 내주세요. 셋째,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사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순간들 속에서 당신은 참 많이 웃었고, 참 많이 참고, 참 많이 애썼습니다. 그 시간들이 끝난 지금, 당신은 잠시 허공에 붕 떠 있는 기분일 수 있어요. 내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고, 모든 게 희미해졌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공허함이 아니라 다시 나를 새롭게 정립하는 기회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당신은 분명 혼자서도 잘 웃고 혼자만의 시간도 좋아했고 무언가에 몰입할 줄 아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기억을 다시 불러오세요. 그 사람과 사랑했던 내가 아닌 그 사람 없이도 충분히 살아왔던 나를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넷째, 언젠가 사랑이 다시 와도 그것은 이전과 같은 방식은 아닐 거예요. 우리는 이별을 통해 더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상처는 우리 안에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의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음 사랑이 온다면 그건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더 나를 지키는 방식으로 찾아올 겁니다. 사랑은 우리가 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는 거예요. 다섯째,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에게는 당신이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상처받을 때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가장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누군가에게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아직 만나지 못했을 뿐이고 아직 그 사랑이 당신에게 도달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사랑은 일정이 아니라 흐름이고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마지막, 다시 사랑하지 않아도 지금 이 감정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흔들리게도 하지만 사랑이 지나간 자리는 언제나 우리가 얼마나 깊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인지를 알려줍니다. 그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사랑을 진심으로 했던 사람, 마음을 다줬던 사람만이 겪는 아픔이고, 그래서 그 아픔 속에 담긴 감정은 어느 누구보다 깊고 진실합니다. 지금은 그저 그 감정을 품고 천천히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괜찮아요. 당신은 지금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사랑하고 싶어지는 날이 스스로에게 아주 조용히 다가올 거예요. 그날이 올 때까지 오늘은 당신을 더 많이 안아주세요. 사랑보다 더 먼저 필요한 건 당신이 당신을 믿어주는 마음입니다. 이별의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이 마음을 조용히 적십니다. 그 사람과 정말 다시 만나도 괜찮을까? 그 질문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죠. 보고 싶은 마음, 함께했던 추억,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간절함, 그리고 동시에 다시 아플까 두려운 마음까지. 이별 후에 드는 재회의 바람은 단지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미완의 감정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과 끝났다고 말은 했지만 마음은 아직 다 끝내지 못한 채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거죠. 첫째, 우리는 왜 다시 만나고 싶어질까요? 그건 단순한 미련이나 사랑의 잔재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나를 확인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일 때 나는 사랑받는 사람, 소중한 사람, 필요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관계가 끝나면 그 정체성도 흔들립니다. 나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일까? 그 사람이 날 떠난 건 내가 모자랐기 때문 아닐까? 그래서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에는 그 사람을 향한 감정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다시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는 존재에 대한 갈망도 들어 있습니다. 둘째, 재회는 사랑이 아니라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재회를 사랑의 완성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재회는 서로가 감당하지 못한 감정을 다시 책임지겠다는 결심이어야 합니다. 예전과 똑같은 이유로 다시 만나면 예전과 똑같은 이유로 다시 아프게 됩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그 사람을 다시 만나도 예전보다 더 건강하게 사랑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은 과연 나를 다시 아프게 하지 않을 준비가 되었을까? 그 사람과 다시 만나는 것이 고통을 끝내는 길이 아니라 새로운 상처의 시작이 되지는 않을지 조용히 되물어야 합니다. 셋째, 재회는 사랑보다 더 어려운 감정 조율입니다. 처음 사랑은 설렘과 호기심으로 시작되지만 재회는 상처 위에 다시 서는 일입니다. 이미 서로에 대해 알고 있고 이미 한번 멀어진 경험이 있기에 다시 마주 앉은 자리에서는 과거의 장면들이 계속해서 겹쳐지게 되죠. 그 사람의 말투, 눈빛, 반응 하나하나가 그때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그러니 재회는 단지 다시 시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과거를 안고 가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내가 그때보다 단단해졌을 때, 그 사람이 그때보다 성숙해졌을 때만 가능합니다. 넷째, 재회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보고 싶으니까 다시 만나야지라는 생각은 지금 이 외로움을 해소할 수는 있어도 앞으로의 삶을 지켜주진 못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였던 그 시절이 그립다면 그건 그 사람이 그립기보다는 그 사람과 함께했던 내 감정 상태가 그리운 것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기 전과 후의 나를 비교해보고 내 삶이 더 건강하고 성장하고 있었다면 그 사람은 내게 좋은 영향을 주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지속적인 불안, 눈치 보기, 자존감의 흔들림, 반복적인 상처의 기억으로 남아있다면 그 재회는 과거로의 도피일 수 있습니다. 재회는 감정의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나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지라는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재회가 아니어도 완성되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시 만나야 이 사랑이 끝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랑은 다시 만나지 않아도 완성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과의 기억을 미소로 떠올릴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사람과 닮은 음악을 듣고도 울지 않게 되었을 때, 그때 사랑은 다시 피어나지 않더라도 조용히 완성된 겁니다. 그리고 그 완성은 당신의 것이 됩니다. 마지막, 재회를 결정하기 전 반드시 당신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그 사람과 다시 만나도 스스로를 잃지 않을 수 있을까? 나는 다시 떠밀리지 않고 내 감정을 정직하게 말할 수 있을까? 나는 그 사람 앞에서 불안한 사람이 아니라 안정된 나로 설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선명한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 그 재회는 조금 더 건강한 시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자신이 없다면 조금 더 기다려도 괜찮아요. 재회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의 감정 안전지대를 지키는 일이니까요. 감정 약국은 언제나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재회를 하든 스스로의 길을 가든 당신은 그 어떤 길 위에서도 충분히 빛나는 사람입니다.